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저번 6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13번부터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에 이제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에 연결된 두 개의 자율신경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 나는 각각 중간뇌와 이제 척수 중에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동공은 여러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에서부터 연결되는 신경은 이 신경절에 이 전 뉴런이 길고 이제 신경절 후의 뉴런이 짧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경은 무슨 신경이죠? 네, 얘는 부교감 신경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에서부터 연결되는 신경은 신경절의 전 뉴런이 짧고 이제 신경절 이후 뉴런이 깁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이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느 중추 신경계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는가를 이제 보시면은 부교감 신경은 어디서부터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부교감 신경은 이제 부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뭐 이제 중간내나 연수 그리고 척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우리 동공 반사는 어디가 중추예요? 네, 바로 중간내죠. 그래서 간은 중간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모두 다 어디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바로 척수죠. 그래서 나는 척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간은 뇌줄기에 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뇌줄기에 속하는 뇌는 무슨 뇌가 있었죠? 네, 바로 중간뇌와 그리고 뭐죠? 네, 뇌교 그리고 연수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래서 중간뇌에 속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기억이 흥분하면 동공 크기는 작아진다. 자,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을 때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교감신경은 주로 우리가 흥분했을 때, 놀랬을 때, 긴장 상태일 때, 이럴 때 교감신경이 작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놀랬을 때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네, 동공의 크기는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자극의 변화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주변 상황의 변함에 따라 내가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반대로 작용하니까 동공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동공 크기 작아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은 역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자, 니은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이죠. 자,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은 바로 뭐였어요? 네,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디귿이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입니다. 자, 근수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주고 이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면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뭐 물론 수능에서는 여기다가 약간 좀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삼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문제 봤을 때 이제 T1 시점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근육 운동 시에 T1에서 T2로 시간이 경과할 때 지점 P와 Q. 자, 지금 P와 Q는 지금 이 원섬유 마디의 어떤 한 지점,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이 두 지점 중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되는 단면 변화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나 그림에서 T1은 지금 A와 B, 그러니까 굵은 A 섬유,
와, 자, 가느다란 B 섬유. 일단 이 두 섬유는 각각 뭐예요? 네, 두꺼운 A 섬유는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그리고 가느다란 B 섬유는 액틴 필라멘트겠죠? 자, 그런데 T1 시점에서 마이오신과 액틴이 둘 다 관찰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 마디에서 이 두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T2 시점으로 변하면서 지금 뭐만 남았어요? 네,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디를 봤을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은 어디예요? 네, 바로 요 액틴과 액틴 사이. 이 지점을 우리가 H대라고도 부르죠. 그러면은 T2는 이제 H대로 변했습니다. 자, 겹쳐져 있는 부분이 H대로 변했고 P와 Q 둘 중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되는 변화라고 했으니까 두 지점 중에 어느 쪽이겠어요? 네, 여기서 P라고 봐야지 우리가 합리적이겠죠. 이제 Q라고 만약에 얘기하게 된다면은 P도 Q처럼 액틴이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둘 다 똑같이 H대가 될 겁니다. 근데 한 지점에서만 관찰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H대로 변한다면은 P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은 P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대한 조건들을 이렇게 볼 텐데, 이거는 그림을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볼게요. 자, 보면 이제 조건에서 구간 기역은 B만 있는 부분. B는 아까 액틴 필라멘트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액틴만 있는 요 구간을 이제 기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A와 B가 겹쳐져 있는 요 겹쳐져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니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0.9 마이크로미터래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이라 함은 여기는 사실 무슨 길이죠? 네, 바로 사실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0.9 마이크로미터라는 거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도 똑같이 0.9일 거예요. 그리고 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0.9 마이크로미터씩으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자, 이제 여기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T1일 때 자, H대의 길이는 0.4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자, H대는 요 사이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요 구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0.4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는 뭐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길이 2.2고 얘네들이 이제 T1 시점일 때입니다. 자, 근데 이제 T2가 되었을 때, 자, T2가 되었을 때 일단 아까 P 지점에서 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둘 다 있던 부분이 이제 H대로 변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제 근육이 이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X의 길이가 2.6 마이크로미터로 원래 2.2였는데 2.6으로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아까 이 두꺼운 섬유 마이오신 필라멘트 맞죠? 자, 니은 나는 Q가 아니라 P의 단면 변화 나타낸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T1에서 T2 시점으로 변하면서 근육이 이완되었고 그리고 마디가 이렇게 2.6으로 얼마나 길어졌죠? 플러스 0.4 마이크로미터 이제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각각 구했었죠. 그래서 0.9, 0.9로 이렇게 각각 구했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가운데 H대의 길이가 얼마가 된 거죠? 네, 0.4가 늘어났으니까 0.8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그림에다가 표현해놔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H대가 이제 넓어지고요.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네, 바로 H대가 늘어난 만큼 겹쳐지는 부분은 줄어든 거죠. 근데 H대는 0.4 마이크로미터 늘어났으니까 겹쳐지는 부분.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서 이제 겹쳐진 부분이 0.4 마이크로미터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요, 니은은요, 겹쳐진 부분의 양쪽 중에 한쪽 길이만 나타낸 거죠. 여기 한쪽만 나타낸 거죠. 그러면은 각각 얼마씩 줄어야 0.4가 전체적으로 줄겠어요? 네, 바로 0.2 마이크로미터씩 줄어들어야 전체적으로 0.4 마이크로미터가 겹쳐진 부분이 줄고 그만큼 H대가 0.4 마이크로미터 늘어나고 그래야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A대 길이 그러니까 마이오신의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마이오신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H대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 변화를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의 길이는 지금 T2가 되면서 0.2 마이크로미터 줄어들었죠.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네, 퍼즐 푸는 것처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헷갈리시면은 그림을 수축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 따로 그려놓고서 한번 이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 때 했던 자극의 전도에 대한 문제네요. 자,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P에서 이제 지점 1, 2, 3까지의 거리와 P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다음에 각각 막전이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자, 플러스 30이 되려면 이 자극이 특정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1, 2, 그러니까 총 2ms가 지나야지 플러스 3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점이 처음에 이제 P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D1, D2, 이제 D3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D1 지점까지 길이가 지금 4cm인데요. 지금 4cm 있는 데까지 가고, 그러니까 4cm 있는 데까지 이동한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 전도된 이동한 시간 플러스 그리고 자극이 그 지점에 도달해서 막전이가 변하기 시작한 시간 요 두 시간을 합한 게 이제 경과한 시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경과한 시간은 막전이 플러스 30일 때라고 했으니까 막전이가 여기에 도달한 지 경과한 시간은 전부 다 2ms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중에 이제 4ms 중에 2ms만큼은 막전이가 여기 변하는 데 썼다. 라는 거는 여기까지 D1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라는 거예요? 역시 2ms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한 값이 4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4cm 되는 지점까지 오는데 2ms 걸렸다라는 거는 이 신경의 전도 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네, 바로 2cm per ms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경의 전도 속도를 구했고요. 자, 그럼 D2 지점은 확인을 해보면 6cm입니다. 그런데 경과한 시간 5초 걸렸죠? 근데 5초 중에 2초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니까 사실 이동한 시간은 3ms입니다. 자, 그러면 2cm/ms의 속도로 이제 3ms 동안 이동했으니까 6cm. 여기에 맞죠? 자, 그렇다면은 7ms가 지났을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7ms 중에 2ms는 막전이 변화하는데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동한 시간, 자극이 전도된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죠? 네, 5ms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는 2cm니까 몇 cm나 이동했겠습니까? 네, 이 두를 곱하면 되죠? 바로 10cm입니다. 그래서 10cm만큼의 지점이 D3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보기 볼까요? 자, 기억은 10이다. 예, 맞죠?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 우리가 아까 구했죠? 2cm/ms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일 때, 자, D1과 D3에서의 막전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D1은 4cm 지점이었죠? 그러면은 사실 2ms면은 속도가 2cm니까 사실 4cm, 딱 4cm까지 자극이 여기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극이 딱 도달해서 0, 시간 0ms일 때, 0초일 때의 지점입니다. 이때는 막전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0이죠. 네, 그리고 자, D3에서는 막전이가 얼마일까요? 네, 10cm 지점이니까 아직 당연히 여기는 도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휴지전이라는 의미죠. 그럼 휴지전이는 역시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두 지점의 막전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와 나에 연결된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심장과 방광의 반응입니다. 자, A와 B 그리고 C와 D 중에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있고요. 기억 니은은 하나의 뉴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자율신경이니까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일 텐데 여기 일어난 효과를 보세요. 자, 심장박동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신경이 흥분한 상태죠? 네, 바로 부교감 신경이죠. 그래서 간은 부교감 신경에 의한 그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나는 방광이 수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 때는 이제 휴식하고 있을 때 방광이 수축해서 이제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 상태일 때는 우리가 뭔가 빨리 이제 행동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배변 배뇨 활동은 나중으로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급한 이제 위험에 대처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방광이 수축하는 거는 역시 부교감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부교감신경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부교감신경은 둘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절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네, 이제 가나가 중추신경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게 되어 있고 B 지점에 신경절이 위치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 나에서도 D 지점에 신경절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에서 가와 나는 모두 척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교감 신경은 중추신경계의 어느 부위랑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네, 부위마다 달랐는데요. 자, 그 중에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였었죠? 네, 바로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간은 연수이고요. 방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은 척수였습니다. 척수의 아주 끝, 천추가 있는 곳에 있는 척수라고 해서 천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척수의 아주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방광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가, 나 모두 척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신경절은 이제 B와 D에 있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모두 뭐죠? 네, 바로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신경절 사이에서 분비가 되고요. 부교감 신경이니까 이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 분비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17번은 체온 조절의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체온 조절은 열 발생과 열 방출량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체온을 조절했는데 가의 경우에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대요. 자, 이 과정이 일어나면은 열을 발생하는 건가요? 방출하는 건가요? 네, 얘는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무슨 자극이 사실 온 거예요? 네, 지금 추우니까 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온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대요. 그러면 피부 표면으로 혈액이 많이 지나가면서 혈액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럼 열을 많이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자극이 온 겁니까? 바로 고온 자극이 왔을 때의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다 골격근 떨림이 증가합니다. 몸이 덜덜덜덜 떨려요. 이것은 열 발생, 운동을 하는 거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얘도 저온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대사 촉진된다. 그래서 물질대사 촉진이 바로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나는 저온 자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온 자극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다에 의해서 열 발생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에 대한 학생 ABC의 설명입니다. 자, A는 생태학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명과학에는 생태학뿐만이 아니라 뭐 분류학, 뭐 세포학, 뭐 생리학, 유전학 등등등 아주 많은 분야가 있죠. 자, A는 맞는 말이고요. 자, B는 사람 유전체 사업의 완성은 생명과학 지식만으로 이루어낸 최대 업적이야 라고 하고 있죠. 유전체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전부 다 밝혀내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생명과학 지식만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인 기술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유전 정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 기술도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의 발전과 같이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제 B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C 생명과학은 질병,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뭐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넘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포도당을 투여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나는 호르몬 A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는 혈당량 조절을 관여하며 이자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으니까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이겠죠? 자, 근데 보시면 하는 역할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늘어나니까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호르몬 A는 뭐예요? 네, 글루카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글루카곤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 그래프는 보시면 공복 상태인 사람한테 포도당을 투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하지만은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성으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을 통해 혈당량을 다시 낮출 겁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기에 기억 A는 글루카곤 아까 맞았죠? 자, 니은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한다. 자, 요거는 누가 하는 일이죠? 글루카곤이 아니라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자,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죠. 자, 인슐린은 하는 역할이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포도당을 투여해서 T1에서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이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요. 그렇죠?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이제 막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은 언제 더 많이 나왔겠어요? 네, T1일 때 더 많이 나오고 T2일 때는 이제 혈당량이 감소했으니까 인슐린 분비량도 감소했겠죠. 자, 그럼 인슐린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네, 틀린 말이 돼서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간은 정상인의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혈중 X 농도에 따른 기억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그 중에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호르몬 X는 뇌하 수체 후엽에서 나오고요. 콩팥에서 작용하고 혈장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무슨 호르몬이죠? 네, 바로 ADH, 항이뇨 호르몬이죠. 자,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더라? 예,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그래서 오줌으로 버리는 물을 재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래프 좀 크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혈중 X 농도,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의 재흡수량이 어떻게 되죠? 오줌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혈장으로 물을 재흡수하는 양이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럼 물 재흡수 증가하면은 우리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오줌 생성량. 오줌의 생성량은 점점 막판으로 가니까 글씨가 이상해지네요. 자, 오줌의 생성량은 오줌에서 물을 다시 재흡수해 온 거니까 오줌 생성량은 감소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줌의 농도, 그러니까 삼투압이죠.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에 물이 없어졌으니까 삼투압 농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물을 내 몸으로 가져왔으니까 내 몸의 혈장, 그러니까 혈액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혈액의 삼투압은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억은 ADH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삼투압과 생성량 중에 어느 거죠? 네, 바로 오줌의 생성량이어야 이 그래프가 맞겠죠. 그래서 ADH 농도가 높아질수록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한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 X는 항이뇨 호르몬 맞죠? 자, 기억은 오줌 생성량 맞죠? 자, 그다음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 자, 지금 C1, C2 비교하면은 ADH의 양이 C2에서 더 많고요. 그리고 ADH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많이 재흡수할 겁니다. 그러면은 재흡수량은 C2일 때 더 많으니까요. C1일 때가 적다라고 했으니 디귿 맞죠? 네, 여러분 다 해놓고 한글 잘못 읽어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약간 이제 기본적인 정도의 난이도이면서 그러면서도 약간 여러 가지 자료와 문제 유형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데도 또 그리고 수능 준비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꼭 한 번씩 특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풀어보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네,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날 거니까요.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